고대 중국 철학자 노자는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될 때 관리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삶의 다양한 영역에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전해줍니다. 도덕경은 분노를 조절하는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의 다스림에 대해서 강조를 해줍니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화가 나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노자의 가르침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슴에 사무치는 이분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삶을 도의 원리에 맞춰 화를 내지 않고 평온함과 이성적인 감각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고 이기는 것이 잘 싸우는 것입니다. 화를 내서 상대를 이겨도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낸 마음이 가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돌아서는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불편함이 따르고 걱정거리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를 내서 대응을 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적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도 게임이 안 되는 상대라고 하더라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딜 가나 상식 밖의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두어야 합니다. 공격적인 언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대응에서 분노를 분노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맞대응을 하면 싸움이 되고 소송으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깊은 상황으로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친절과 연민으로 반응하라. 단번에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자연에 흐르는 물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물이나 바람이나 하늘의 구름 등 자연은 사물에 저항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흐릅니다. 자연으로부터 이러한 조화를 배우면 내 안의 혼란과 분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물처럼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해도 안 되는 것은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면 그때마다 흘려보내면 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반복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나의 성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은 부드럽고 살아있는 것은 유연합니다. 반면에 같은 물로 된 것이지만 얼음은 딱딱하고 죽은 것은 굳어 있습니다. 만물의 생명체가 살아 숨 쉴 때는 부드럽지만 죽은 뒤에는 딱딱해집니다. 물도 있는 그대로는 부드럽지만 얼게 되면 굳어지고 제 기능을 상실하면 마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얼지 않는 부드러운 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지혜는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기억하며 삶의 많은 어려움이 해결될 것입니다. 물은 자신을 맞서는 돌을 만나도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내려왔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옆으로 비켜서 흘러갈 뿐입니다. 이처럼 물은 자신의 목적지까지 흘러가기 위해 부드러움이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앞이 모두 막히면 물은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이 세상살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치열하게 살아도 상황과 여건으로 인생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호수는 잔잔하게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멈춰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돌봐줍니다. 좁은 지형에 만들어진 호수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큰 지형에 만들어진 호수는 크면 큰 대로 그렇게 존재해 나갑니다. 그것이 물의 삶입니다. 폭포 앞을 흐르는 강물은 낭떠러지라고 두려워하거나 또는 싫다면서 가던 길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길과 환경에 순응하여 온전히 나아갑니다. 오히려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은 장관을 만들어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마저 안겨줍니다. 이로 인해 폭포는 예로부터 선비들이 즐겨 찾아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메마른 곳을 적셔 이롭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낮은 곳으로 떨어뜨립니다. 빗물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높은 곳에 오르지 않습니다. 강제로 분수를 만들어서 위로 올려보지만 결국 모두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은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만나 강을 이루고 강을 만나 바다를 이룹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주변에 형성된 환경을 탓하며 불평의 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내 것으로 잘 받아들이고 물처럼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을 익혀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 의외로 많은 걱정과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을 기르고 내가 옳아야 한다는 욕구와 논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욕구를 버린다면 분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스스로를 너무 옳다고 여기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빠질 때 우리의 삶은 엉클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준이 내 생각이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들이댈 때 문제가 생겨나고 미움이 싹트고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깨끗하고 평온하던 물이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처럼 겸손하고 부드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얻습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려는 자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랑을 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내가 존중을 받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